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연금 나오잖아. 걱정 없겠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다는 건 분명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게 은퇴 후의 모든 걸 해결해줄 구세주는 아니에요. 예전처럼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던 시절도 지났고 요즘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갈등만 쌓입니다. 특히 은퇴 후 자식이랑 같이 살면 되지 혹은 연금으로 자식에게 조금씩 보태주면 효도 받겠지 하는 생각은 현실에선 뜻밖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연금에 안심하고 자녀에게 의존했던 은퇴자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진짜 핵심이 뭔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매달 240만 원 연금 받는데 왜 눈칫밥을 먹게 됐을까? 정년퇴직한 62세 김 씨는 30년 가까이 교사로 일했어요. 매달 연금 240만 원을 받았죠. 노후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었고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손주 돌봐주면서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처음엔 서로 배려하고 좋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죠. 며느리는 김 씨가 사사건건 육아에 간섭한다고 느꼈고 김 씨는 자신이 도와주는데도 감사는커녕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결국 어머니, 우리 독립하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에 김 씨는 작은 월세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교훈. 연금이 있어도 생활비 외에 예상치 못한 주거 문제, 관계 갈등이 은퇴 후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과 독립적인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사례 2. 자식 창업 도와줬다가 남은 건 후회뿐이네요. 65세 정모 씨는 경찰로 정년 퇴직한 뒤 연금으로 매달 2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유는 없지만 생활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 씨는 내가 이 나이에 돈을 어디다 쓰겠냐며 모아둔 예금 1억과 연금 중 일부를 꾸준히 보탰습니다. 처음엔 카페도 잘 되는 듯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뚝 떨어졌고 결국 폐업. 아들은 취직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정 씨 자신도 노후를 설계했던 돈을 거의 다 잃은 겁니다. 자식도 도와주고 싶고 믿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정 씨는 지금 정부 임대주택에 살면서 연금으로 아껴가며 사는 중입니다. 교훈. 은퇴 후엔 절대 자식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자식에게 빌려주지 말 것.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의 노후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사례 3. 내 집 팔고 딸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죠? 68세인 이모 씨는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며 딸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딸네 신혼집 인테리어에 보태고 대신 2층 방 하나를 쓰기로 했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딸과 사위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점점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이 씨는 TV 좀 크게 틀지 말아라. 손주 너무 늦게 재우지 말아라 하며 조언을 했지만 딸은 엄마,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어요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갈 곳이 없어졌다며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어요.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지 이마저도 없었으면 노숙할 뻔했지 하는 게 그의 말입니다. 교훈. 가족 간에도 일정한 거리는 필요해요. 노후에 함께 살자는 말이 때론 가장 무서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활 기반, 주거 공간, 인간관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누구와 살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은퇴 준비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삶이 괜찮으려면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연금은 보조수단일 뿐 전부가 아니다. 월 20만 300 받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주거비, 의료비, 예기치 않은 가족 문제까지 생각하면 빠듯합니다. 소액이라도 월세 수입, 유튜브 수익, 공방 수업 등 플랜 B를 만들어 두세요. 자녀와는 거리두기 독립이 핵심.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만 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자기만의 루틴과 공간을 유지하세요. 심리적 독립도 중요하다. 노후에 가장 외로운 건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입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가벼운 파트타임 등으로 자존감 유지가 꼭 필요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이라는 직업, 연금이라는 안전장치,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조차 은퇴 후엔 완전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할 수도 있는 비극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라도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전문가 칼럼. 자녀에게 기댄 은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 은퇴 설계 전문가 김현정. 은퇴 후 삶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여전히 과거에 익숙한 프레임 속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퇴직자들처럼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이들은 자칫하면 연금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에 안주한 채 준비 없는 은퇴로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자녀에게 기대는 은퇴입니다. 겉보기엔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 연금만으로는 함께 사는 삶을 감당할 수 없다. 월 20만, 300만 원 수준의 공무원 연금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대부분 생활비에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자녀와 함께 살게 되면 생활비 외에도 감정 노동과 주거, 스트레스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자녀 부부의 육아,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등과 충돌이 생기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가족이 타인이 되는 순간이 오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본 생계 유지 수단입니다. 자녀와 함께 쓰기엔 여유가 없고 기대기엔 너무 약합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심리적 독립이 없는 은퇴는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많은 퇴직자들이 자녀에게 기대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존재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은 언뜻 보기엔 헌신적이고 감동적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부모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독립 없이 자녀와의 공생을 꿈꾸는 순간 부모는 서서히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실감은 연금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존감 유지의 열쇠는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3. 은퇴 후에도 경제적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연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은퇴 후 자산 관리를 멈춰버리는 경우입니다. 연금이 소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병원비,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 등의 문제로 자산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특히 자녀에게 투자하거나 공동 명의로 집을 바꾼다거나 퇴직금을 가족 창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패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은퇴 후엔 더더욱 보수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노후의 돈은 자식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존권을 위한 마지막 방어막으로 써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실패하지 않는 은퇴의 3가지 원칙. 1. 같이 사는 것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택하라. 주거는 철저히 분리하고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서 유대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와의 금전 거래는 원칙을 정해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기대게 하진 않는다는 룰이 필요합니다. 도움은 일회성으로 정확히 금액과 기한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3. 자신만의 소득 루트를 하나라도 만들어라. 작은 임대 수입, 강의, 유튜브, 텃밭 재배 등 소액이라도 스스로 버는 구조는 큰 자존감을 줍니다. 연금 외 수입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마무리하며 자식에게 미안하지도 미움받지도 않으려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대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거리와 삶의 독립성을 다루는 감정 설계의 문제입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자녀가 있어도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진짜 행복한 은퇴는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